반갑습니다. 진보당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정통 진보정당입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조작 사건과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정치 탄압을 딛고 이제 다시 도민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김은혜 후보의 채용 비리 문제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법화 유형까지 정말 수년간 기득권과 특권을 누려온 기득권 양당을 심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초등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내었습니다. 좋은 공약인데요. 근데 그 아침밥은 누가 짓는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리고 그 아침밥을 짓는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알고 계신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학교 급식실에서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원인은 폐암이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의 튀김 요리를 장시간 하게 되면 유해한 연기 때문에 실은 폐암이 유발되고 있는데요. 아이들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서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산재도 무릅쓰고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중학교 2학년의 학부모이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조차 이렇게 어두운 노동 현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상황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사회는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새 정부가 걱정이 됩니다. 주 52시간 유연제로 더 많이 부려먹고 최저임금을 차별화하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노동 문제 해결 없이 민생을 논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저 송영주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폭주에 맞서서 역대 최초로 노동 중심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노동부지사를 신설하고 노동자를 경기도정의 파트너로 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온전히 실현하고 경기도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생활임금 15,000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문제 그리고 주휴수당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의 주요 과제로 삼고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자리의 질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초단시간 일자리로는 실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10대 공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정규직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 일하면서 고용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생활임금 15,000원 시대를 열게 된다면 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민간 부문 역시 공공이 주도해서 비정규직이나 낮은 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전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시겠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만 저는 근원적으로 우리 경기도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그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 2중, 3중으로 걸쳐 있는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산과 소득 그리고 교육의 불평등이 굉장히 한국 사회를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소득이 조금 보장된다고 해서 이 불평등 문제나 이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기본소득당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소득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고 자산의 불평등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거나 조금의 수당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는 이 낡은 시장 구조를 바꿔내는 것, 저는 이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기본소득을 말씀하신 이재명 전 지사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경제를 존속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의 이런 낡은 시장 경제는 불평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은 정당과 도지사가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쓰레기에 폭탄 돌리기는 이제 그만 중단되어야 됩니다. 특정 지역에 폐기물을 몰아넣는 직매립 방식도 반대하지만요. 지역 주민의 의사에 묻지 않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립지를 설치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폐기물 자체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폐기물 양은 OECD 국가 중에 제3위입니다. 굉장히 많은 폐기물이 태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에게 재활용에 책임을 부과하는 생산자 재활용 책임 제도를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 11일 만에 쓰레기를 줄이는 환경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좀 받고 있기도 한데요. 진보당은 2030년까지 폐기물 50%를 감축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폐기물을 분산 처리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대 양당이 단체장도 하고 시도의원도 하는데 어떻게 견제가 되겠습니까? 경기도의회 역시 양당이 96%를 독점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29개 지역을 양당이 완전 독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조차 하지 않고 당선된 양당의 후보가 전국적으로 494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정당이 시정과 도정에 참여를 해야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정책 편향이 없이 균형과 견제가 갖춰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의 독점 구조를 깨는 정치 개혁이 지방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청렴한 공직사회가 중요한데요. 공무원 사회에서의 줄 세우기 인사나 그리고 코드 인사가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 다면적인 평가가 필요한데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정책 입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소득은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농어민 기본소득 그리고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복지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그리고 취약계층을 좀 두텁게 도와주신다는 의미에서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에 우리 경기도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의 핵심적인 해법은 아니기에 조금 더 발전된 한 걸음 더 나아간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 정의당 후보님이 계시면 같이 토론을 해볼 텐데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 진보당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은 국가 비전을 결정했습니다. 노동 중심의 자주평등 국가를 건설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정치와 경제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 저희 진보당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추진하고 계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과는 동일하지만 저희는 노동조합을 직접 조직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을 올리는데 가장 당력을 많이 쏟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하시는 분들과 노동자분들이 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정의당과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가장 불평등 문제를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해법을 저희 진보당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낡은 시장 시스템으로는 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진보당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국가 비전처럼 노동 중심의 자주평등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들이 집에서 놀지 않습니다. 육아뿐만 아니라 삼시세끼 밥, 그리고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끝도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주부들이 숙명처럼 감당해야 되는 몫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부들의 그림자 노동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경제적 가치만 해도 2019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해 기준에 무려 500조 그리고 대한민국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주부들의 무급으로 떠받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주부들의 노동에 대해서 공식적인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을 통해서 그 시작의 포문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사노동을 하는 전업주부는 물론이고 돌봄을 위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분들까지 국민연금 50%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준 교훈이 있다면 바로 공공성의 가치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성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전기, 의료, 돌봄 등 공공 서비스를 시장으로 넘기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보당 송영주는 의료, 돌봄, 교통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과 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그리고 14세까지 어린이 무상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온종일 공적 돌봄을 책임지고 돌봄 노동자들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통합적 공공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청년, 학생 등 취약계층부터 무상교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네. 저희 진보당의 정책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주택을 넘어서는 부동산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선은 공공기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택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땅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채워 넣어서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나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더 파격적으로 건설 원가 아파트를 제공하겠습니다. 20평 1억 원대 저렴한 아파트 제공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나아가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주택 그리고 주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경우는 월세를 10만 원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고요. 토건 세력은 불로소득을 챙겨갑니다. 주택이 없는 서민들은 빚쟁이로 몰리는 것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저는 서울 주변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도에 몰입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주택 정책의 대전환을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경기도의원으로 일할 당시에 무상급식은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 온갖 질타와 논쟁이 실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경기도 의회에서 농성도 2번이나 진행했고요. 단식도 하면서 마침내 무상급식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무상급식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지금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진보당은 이렇게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습니다. 비정규직이 없는 학교를 위해 학교급식실 노동자가 출마했습니다. 안전하고 주유수당이 있는 건설 현장을 위해 건설 노동자가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같은 청년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올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만 19세 청년이 진보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합니다. 저와 진보당에게 주시는 표는 부패 특권 그리고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내고 진보 정치의 새로운 전성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노동자, 서민, 여성과 아이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진보당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